심리학에서는 마음을 움직이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마음이 움직일 때 우리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성향으로 바뀌고 늘 생동감이 넘치는 매력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감정을 조종하는 부위가 뇌니까 뇌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오감을 자극해야 마음이 움직이니까 몸 전체가 마음이다라는 사람, 동화책에서 본 기억을 떠올리며 심장 언저리 어디쯤에 있다고 대답하는 사람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심리학적으로 본다면 왼쪽 가슴 아래에 있는 심장 부근에 하트 모양의 표식이 있고 그곳에 마음이 있다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좋을 것이다. 실제로 즐거운 일이 생기거나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설레고 두근두근 할 때 그곳이 움직이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다. 마음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하트가 탱탱해지면서 빛이 난다. 반대로 마음이 전혀 동하지 않으면 하트는 오그라들면서 빛이 바래진다. 멋져, 대단해, 신난다 와 같은 감탄사에는 마음을 움직이고 반들반들 윤기가 흐르게 하는 효과가 있다. 지난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자. 어릴 때는 자주 이런 말을 쓰지 않았던가? 아주 조그만 일에도, 심지어 지나가는 강아지만 봐도 우와, 멋있어. 친구에게 카드 하나를 받아도 너무 좋아 를 연발하지 않았던가? 그 시절은 매일매일이 즐겁고 설렘으로 충만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이런 말을 쓸 기회가 줄어든다. 나이가 들수록 일상생활에서 펼쳐지는 멋진 일, 감격할 일, 기쁘고 신나는 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익숙해져서 자극을 받지 못한다. 이런 상태에서는 마음의 움직임이 제한된다. 그런 무심한 시간이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어 흘러간다. 지금부터라도 이 세 단어를 의식해서 말해보자. 이런 감정을 자주 표현하면 일상의 소소한 일에 민감해지고 새로운 자극이 될 수 있다. 좀 더 멋지고 신나고 즐거운 일들을 찾아봐야지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곁에 있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되던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 친구들의 존재, 또는 흘려들었던 일과 삶에 대한 조언에도 마음이 움직이면서 정말 고맙다, 너무 좋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길을 가다가 만난 뜻밖의 작은 친절에도 마음이 울컥해지고 감사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면 매일이 조금씩 기쁨으로 채워지게 된다. 어린아이처럼 좋은 감정을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마음을 탱글탱글하고 반질반질 윤기가 흐르도록 해보자. 가능하다면 일, 연애, 가족, 친구, 관계, 취미, 꿈 등 인생의 다양한 면에서 마음이 꿈틀거리게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일상의 작은 행복을 놓치지 않고 마음을 늙지 않게 하는 비법이다. 또한 멋져, 대단해, 신난다 같은 감정을 표현하는 말은 기억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나아가 타인과의 의사소통이나 신뢰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정말 대단하네, 굉장하다. 상대의 이야기에 감정이 이입되는 순간 뇌는 그 내용을 오랫동안 기억한다. 감정을 동반한 기억은 오래 남는다. 그러면 상대방은 지난번에 했던 얘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네? 하면서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그것이 곧 서로 간의 신뢰로 이어지면서 호의적이고 유연한 관계로 발전된다.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봐야 한다는 말이 있다. 말은 생각과 감정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얼령이라는 말처럼 말 속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무심코 내뱉은 말이라도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살아있는 말이 된다. 자신이 한 말이든 타인으로부터 들은 말이든
우리 마음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생각과 행동을 움직인다. 그래서 따뜻한 말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용기의 말은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며 위로의 말은 감동을 준다. 반대로 차가운 말은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무시의 말은 기분을 상하게 만들어 복수의 마음이 일게 한다. 이처럼 사소하게 생각되는 말 하나가 사실은 우리의 삶을 좌우할 정도로 큰 힘을 갖고 있다. 자신의 입버릇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자. 평소에 어떤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가? 그 안의 마음을 두근두근, 콩닥콩닥 울렁이게 하는 말이 있는가? 최근 한 달 동안 이 말들을 얼마나 사용했는가? 좋은 말은 아끼지 말고 바로 하고 많이 사용해야 한다. 내 삶의 행복을 부르는 주문이기 때문이다. 그날이 그날 같고 특별한 일 없이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다음에 긍정의 주문을 입버릇처럼 말해보자. 감정을 톡톡 자극하는 말을 통해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만족스러운 삶을 얻게 될 것이다. 멋져. 대단해. 신난다. 예쁘네요 라고 말하면 나도 덩달아 예뻐진다. 나는 대학 시절에 잡지의 독자 모델로 선정된 적이 있다. 촬영장에 모인 사진 작가, 기자들이 나를 향해 너무 예쁘네요. 아 귀여워. 를 연발했다. 실제로 예뻐서가 아니라 내 긴장을 풀어주고 의욕을 높이기 위해 칭찬해주고 있음을 알면서도 기분이 좋아져서 마냥 싱글벙글 거렸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나에게 예쁘다고 말해주는 그 사람들의 얼굴이 더 환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사람들에게 예뻐요 라고 말하면 말한 사람도 예뻐진다. 타인을 향한 말도 내 귀를 통해 내로 입력되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적용돼 활력과 젊음을 선사하고 동시에 자기 긍정감을 높여준다. 그야말로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자신보다 어린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사람을 보면 동년배에 비해 훨씬 젊어 보이고 피부도 좋다. 젊은 사람들 속에 섞여서 감성과 에너지를 공유하기 때문에 뇌가 나도 그들과 친구라는 착각을 일으킨다. 당신이 아름다워지고 싶다면 아름다워지기 위해 가꾸는 사람들과 친해지기를 추천한다. 자연히 예쁘네요 하고 칭찬할 기회가 늘어나서 내 귀도 호강하고 좋은 습관도 배우게 될 것이다. 외모는 유전의 영향이 크지만 살아가는 환경이나 노력에 따라 달라진다.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매력적인 사람과 어울려라. 그리고 자신에게 멋있어지는 주문을 걸어라. 정말 멋지세요. 나는 언제나 멋져. 귀엽다고 말하면 자기 긍정감이 높아진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을 보든 간에 아 귀여워 라는 말을 자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어떤 물건이나 모습이 귀여워서 자기도 모르게 하는 말이지만 귀엽다고 말하는 자신을 귀엽게 느끼는 심리도 작용한다고 보여진다.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보고 귀여워, 예뻐, 아름다워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말은 뇌 귀를 통해서 뇌로 전달된다. 이것은 뇌로 하여금 내가 칭찬을 받았다는 착각을 불러일으켜 자기 긍정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자기 긍정감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는 마음이다. 말 그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을 나무라지 않고 무리하지 않으면서 긍정적으로 자신을 이해하려는 마음이다. 자기 긍정감은 자신을 둘러싼 기운이자 방패와 같아서 주변으로부터 오는 갖은 어려운 문제를 쉽게 쳐내고 상처받지 않는 보호막이 된다. 그러므로 이 세 단어를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활용하기를 권한다.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칭찬하면서 스스로도 칭찬받는 감각을 연마하고 단련시킬 수 있다.
나를 사랑하게 되는 아주 좋은 입버릇이라고 할 수 있다. 젊은 사람뿐 아니라 감정 표현을 주저하는 나이 든 사람들도 배워야 할 부분이다. 교육 심리학에서 통용되는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이 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조각가 피그말리온의 이름에서 유래된 용어다. 자신이 조각한 여인상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피그말리온의 모습을 보고 아프로디테 여신이 여인상에 생명을 부여했다. 그래서 피그말리온은 인간이 된 여인상과 결혼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강한 바람과 기대를 가지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피그말리온 효과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같은 수준의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A와 B로 나눈 뒤 연구를 진행했다. A 집단에는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지속적으로 격려했고 B 집단에는 어떤 기대감도 내비치지 않았다. 몇 개월 후 A 집단의 성적이 크게 올랐다. 기대와 격려가 학생들의 성적을 크게 좌우한 것이다. 이렇듯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응원하면 기대 이상의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여자친구나 아내에게 오늘 정말 예쁜데 점점 더 예뻐지는 것 같아 라고 말하면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남자친구나 남편에게 어쩜 이렇게 멋있어, 건강해 보이니까 너무 좋다 라고 말하면 실제로 더 멋진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이 효과가 실제로 작용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스스로에게 기대하고 격려하는 것은 더 큰 효과가 있다. 거울을 보면서 나는 진짜 매력적이야, 나는 예쁘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여배우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처음에는 쑥스럽고 말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로션을 바르거나 화장을 하면서 오늘은 다른 때보다 피부가 좋은 것 같네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의 긍정적인 세뇌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피부가 좋다는 말이 뇌에 입력되면 그 말에 반응해서 매끄러운 피부로 거듭나기 위해 좋은 호르몬을 분비한다. 자신이 꿈꾸는 모습을 상상하며 지속적으로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보자.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작은 입버릇 하나가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강력하다. 긍정적이고 예쁜 말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삶은 지금보다 더 생기 있고 빛나게 될 것이다. 자기 긍정감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 솔직해지기 그리고 칭찬하기. 그 대상이 자신이 됐든 다른 사람이 됐든 상관없다. 언제 어디서든 이런 말은 그대로 나에게 돌아온다. 끊임없이 긍정의 주문을 외치면서 뇌에 강하게 각인시키자. 귀여워, 예뻐, 마음에 들어. 감동을 전하는 말. 정말 설레네요. 설렌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마음이 벅차오르고 전신의 혈액순환이 활발하게 이뤄져 에너지가 넘치는 듯한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가? 정말 설레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이렇게 마음이 벅차오르는 상황을 만들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즉 상대방에게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다. 간접적인 칭찬과 같기 때문에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어 대화를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데도 큰 역할을 한다. 또한 설레는 마음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면 동조 효과가 나타나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온다. 나는 디즈니랜드를 좋아해서 지금까지 여러 번 다녀왔는데 그 중에서도 대학교 1학년 때 디즈니랜드에서의 추억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함께 갔던 친구들은 모두 지방에서 올라와서 처음으로 디즈니랜드를 방문한 날이었다. 전철을 타고 가는 동안에도 계속 우와, 너무 설레, 가슴이 두근거려 를 연발하며 흥분을 멈추지 못하다가 마이바라 역에 내릴 때쯤에는 흥분이 최고도에 달했다. 디즈니랜드의 테마송을 흥얼거리며 미소를 가득 띄운 채 디즈니랜드 구석구석을 쉴 틈도 없이 돌아다녔다.
저렇게나 좋을까 놀라운 마음을 금치 못하면서도 친구들의 흥분과 설렘이 나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돼 나 또한 하루 종일 즐거운 기분에 젖어 있었다. 그때 그 친구들의 미소가 10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선명히 떠오른다. 이처럼 설렌다는 말은 행복한 추억을 기억에 강렬하게 새겨주는 효과가 있다. 동행자였던 나의 기억에 이렇게 깊게 각인돼 있을 정도니 당사자의 기억에는 얼마나 더 깊고 명료하게 각인돼 있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선명하게 떠올릴 수 있는 좋은 추억을 많이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쉽게 주저앉지 않는 강한 자존감이 있다. 마음속에 설렘이 있다면 생각만 하지 말고 소리내어 표현해보자. 즐겁고 행복한 기분을 일부러 절제할 필요는 없다. 그래야 내에 오래도록 저장되고 사람들과 즐거운 느낌을 공유할 수 있다. 느낌을 함께 공유할 때 설렘은 배가 되고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삶이 더욱 풍요로워진다. 삶이 무료하다고 생각될 때면 사진첩이나 일기장을 들여다보자. 천진난만한 아이처럼 좋아했던 시간이 분명 있을 것이다. 보물 찾기를 하듯이 설레는 추억을 찾다 보면 즐겁게 살아갈 힘이 생긴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즐거운 날이 될 거야. 내 마음을 2번 감동시키는 감동했어. 요즘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우울증에 걸리면 희로애락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감정에 둔해지게 된다. 기뻐해야 할 일에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괴로운 일조차 아무런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감정을 포기했다고 할 정도로 막연한 슬픔만이 남아있는 상태라고나 할까? 그래서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목소리가 낮고 억양의 강약이 없이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희로애락은 우리가 느끼는 부분이나 정서를 표현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인데 긍정이든 부정이든 자신의 심정과 주관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감정장애 상태에 빠지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감동이야 라는 말이다. 꼭 좋은 선물을 받았을 때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우리가 보고, 먹고, 듣고, 만들고, 행하는 모든 일상생활 속 행위에서도 실은 감동받을 수 있다. 그것이 어렵다면 의식적으로 정말 감동인데? 완전 감동적이야. 라고 소리내어 말해보자. 그러면 뇌가 음성 신호를 받고 마음의 반응을 일으켜 감정이 풍부해진다. 감동이란 크게 느껴 마음이 움직인다는 뜻이다. 감동했어. 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마음이 움직여서 사람을 생기 넘치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 나는 감동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마음속이 일렁이며 마치 온천에 발을 담근 듯 온몸으로 온기가 퍼져나가는 묘한 느낌을 받는다. 때로는 뱃속에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것 같은 간지러움도 경험한다. 그러면 그런 느낌을 받는 내 자신에게 또 한 번 감동받게 된다. 감동이란 참으로 아름다운 말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별의 아픔을 겪을 때도 감동이라는 마음의 정화를 통해 치유를 도울 수 있다. 소중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거나 누군가와 헤어지는 상실을 경험하면 우리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앞서 감정의 문을 닫아버리고 만다. 하지만 무엇도 들어올 수 없게 막는다고 해서 상실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그대로 따리를 틀고 더 큰 아픔을 유발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럴 때는 마음을 닫는 것보다 반대로 활짝 열어서 감정을 쏟아버리는 편이 정신 건강에 좋다. 하염없이 침대에 누워있기보다 노래방에 가서 실컷 눈물을 쏟아내고 소리를 지르며 노래를 부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실현 같은 큰 스트레스는 물론 일상의 소소한 스트레스도 감동을 통해 발산할 수 있다. 평소 스포츠나 영화 등 좋아하는 취미가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해보자.
나는 스트레스가 쌓이면 에너지 넘치는 활동으로 내 안에서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애쓴다. 축구 경기장에 가서 신나게 응원가도 부르고 내가 응원하는 팀이 골을 넣으면 좋았어, 바로 그거야 를 외치며 감동을 표출한다. 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에 가면 감동이 밀려와서 자연스럽게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이처럼 감동을 표출하는 일은 스트레스로 막혀있던 마음을 깨끗이 쓸고 닦아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여유와 힘을 만들어준다. 평소에 감동하기를 아까워하지 말자. 감동하기를 부끄러워하지도 말자.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녹이 슬어 열리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너무 바빠서 숨 돌릴 여유가 없을 때, 스트레스를 받거나 답답할 때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있는 일을 찾아서 해보자. 외부 활동이 어렵다면 집에서 영화나 만화책을 보는 것도 좋다. 긍정의 주문을 외우며 잠깐이라도 답답한 마음에서 해방돼 실컷 웃고 우는 마음의 자유를 만끽하기를 바란다. 정말 감동이야. 참 살맛 난다. 오늘 서리책방에서는 야마나 유코 지음, 정은지 옹김, 예문 아카이브 출판, 꼬인 문제도 술술 풀리는 53가지 긍정의 주문이라는 부제가 붙은 입버릇을 바꾸니 행운이 시작됐다의 내용 일부와 함께했습니다. 얼령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얼령이란 말 속에 영혼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무심코 내뱉은 별뜻 없는 말도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살아있는 말이 된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뜻이기에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과 기분, 나아가 행동까지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말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더욱 억지로라도 좋은 말, 예쁜 말, 기운 나는 말을 해서 상한 기분과 감정에서 재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진흙탕 속에 빠졌을 때 더러워진 신발을 미련 없이 던지고 나와 나의 소중한 발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소개해드린 책의 내용이 지금 이 순간 현실이 너무도 힘들고 답답한 모든 분들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한 권의 책과 함께 소중한 시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 따뜻하고 여유로운 밤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당신이 최고입니다.